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동부자바주 수라바야 도심 한복판의 공원 연못과 꽃밭 열대 나무가 어우러진 아담한 공원 중앙에 유독 눈에 띄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에는 한글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탑에 새긴 한글 이름처럼 평화기원의 탑입니다. 이 탑은 1월 21일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막바지 보수공사가 한창이라 약 6m 높이인 탑의 절반만 드러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공원 이름마저 한국 공원이지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10년 넘게 공원과 탑이 한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조차 잘 모르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인들에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지 관광 사이트에는 현재 이 공원에 대해 수라바야 한국공원, 연중 무료 입장, 양고 구정의 상징으로 2010년 개장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극기와 한글이 새겨진 탑 등 한국 역사와 테마로 꾸며진 공원은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한복을 입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에서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나무와 꽃밭 연못을 갖춘 시원한 공원에서 체조 요가, 그림 그리기, 각종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공원을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원을 대하는 양국의 격차는 탑이 품고 있는 슬픈 역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평화기원의 탑은 일제강점기에 머나먼 적도의 나라까지 끌려와 고초를 겪고 희생된 한국 조상 2,300여 명의 넋을기를 목적으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가 2010년 5월 세웠죠. 부산과 자매결연을 맺은 수라바야시는 기꺼이 공원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공원이라 명명한 뒤 양국 친선의 상징으로 탑 건립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탑 이름에 추모라는 글자를 새기지 못했는데요. 한글 석판에는 강제징용과 추모라는 탑 건립의 목적을 담았으나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석판에는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식의 설명만 달렸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탑 건립을 막기 위해 인근 주민들까지 동원해 물밑에서 수라바야시를 압박하고 탑 이름과 설명 문구까지 간섭하고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디 목적과 동떨어진 이름으로 탄생한 탑은 그렇게 관심에서 멀어졌고 긴 세월에 짓눌려 훼손이 심해졌습니다. 동부자바안인회 차원에서 2차례 보수했으나 비상조치에 그쳤죠. 2019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과 동부자바안인회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듬해인 2020년 3월 준공 목표였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일본의 입김 탓에 2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공사는 마침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을 지키는 사나이라 불리는 이경윤 동부자바안인 회장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석판에 새기지 못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절충했다고 말하였죠. 한편 한국 때문에 중국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중국에서 한국 게임 열풍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게임 노하우와 기술력이 한국을 능가했다는 평가에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게임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를 보면 총 9개국에서 500명의 만 15세 이상 한국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의 한국 게임 이용 시간은 PC와 모바일 모두 전년 대비 훌쩍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중국인들이 주중엔 22.1%, 주말엔 30.4% 더 늘어난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PC게임은 각각 증가율이 13.6%, 12.7%였습니다. 특히 주말엔 중국인들이 평균 3시간이 넘는 204분간 한국의 PC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독일의 주중 한국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이 4.9% 늘어난 것만 제외하면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을 포함한 8개국에서 한국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게임을 이용하는 비용도 중국은 PC와 온라인 각각 5.3%, 4.5% 증가했는데요. 전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 PC게임의 자리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가 차지했죠. 2020년 1위를 차지했던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가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떨어졌는데요. 모바일 1위에는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가 등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최근 4년 동안 국내 게임이 중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국 게임의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국 게임사들은 2017년 중국 시장 전반에 한알령이 적용된 이후로 중국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자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내 게임사가 판호를 발급받은 건수는 2건에 그쳤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은 고품질 및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한국 상품은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의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 소비자를 유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자연스레 업계 수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이전에 중국에 진출한 게임이 지금까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매출도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또 다른 산업 역시 전 세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에서 11월 라면 수출액은 6억 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연간 최대치인 2020년의 6억 357만 달러 실적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억 3,342만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 776만 달러, 일본 5,877만 달러, 대만 2,918만 달러, 필리핀 2,596만 달러, 말레이시아 2,499만 달러, 호주 1,946만 달러, 태국 2,72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라면 수출액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콕족이 늘면서 한국 라면이 이전보다 많이 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또한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여겨지면서 소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글로벌 물류난이 지속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죠. 반면 농심과 팔도 등 주요 라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두고 현지에서 직접 라면을 생산해 판매한 것이 반영돼 실제 한국 라면의 글로벌 판매액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라면 수출액은 2018년 4억 1,310만 달러에서 2019년 4억 6,700만 달러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억 357만 달러로 껑충 뛰며 매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